어제 대구에서 패소 판결에 앙심을 품고 방화 범죄가 나왔습니다.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CCTV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대구지방법원 인근 빌딩인데 초록색 점퍼에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2층에 올라간 남성, 가방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에 시뻘건 화염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재에 놀란 사람들이 다급히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시커먼 연기는 순식간에 일대를 삼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제 오전 10시 55분 대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50대 남성 천모 씨가 민사소송에서 진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승소한 상대 측 변호사를 타깃으로 범행을 계획, 방화를 저지른 것 같다. 경찰 측 이야기입니다. 7명이 사망을 했고 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 방화한 걸로 추정된다. 대구 한 변호사, 사건 발생 전까지 수차례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걸어 직원들을 괴롭혔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변. 결국 용의자는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지도 않은 건물에 불을 질러서 정말로 안타까운 목숨들만 희생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김재섭 위원장, 이 뭐 앙심 범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 법조인들에 대한 보복 범죄들이 늘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판사 석궁 테러 사건도 과거에 있었고,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관에게 화염병을 던졌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보복 범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있는 상황 속이거든요. 그나마도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서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경호 인력이 있어서 좀 낫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변호사, 일반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굳이 재판장에 가면 형량을 좀 무겁게 받는 수준이지 어떤 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보호 장치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법조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들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는 제도 절차들이 지금 진행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의자 본인도 같이 죽자 이런 심정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민사소송 패하고, 그러니까 승소한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불을 지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사소송이라면 결국 돈 문제가 엮여 있었고, 저 변호사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 돈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정당하게 국가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 감정으로서 지금 저 상대 변호사에 대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는 오히려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희생된 상황이고, 그 범죄자 본인도 지금 그 현장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의자 본인도 현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 해당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주변 옆 사무실 직원이 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저희들이 인터뷰했는데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딱 서잖아. 무조건 그런 오늘 딱 여니까 복도에 시커먼 연기가 있는 거야. 꼭 들은 거야. 문 닫고. 그래서 마스크 2개씩 끼고. 처음에 막 흔들리길래 막 뭐 건물 전체 흔들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폭발음이 팡 터지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 버벅 계속 나고 불길이 확 올라와 있어서 나갔고, 저희 한 몇 초 뒤에 내려왔던 직원들은 들어오자마자 연기 때문에 안 보여서 벽을 이렇게 짚고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김영주 의원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본인이 연루된 거, 그리고 본인의 과오로 법적인 책임을 받으면 그 법적인 책임과 판단, 법적 판결에 인정을 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책임 있는 분들이 자꾸 법원 판단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니까 일반 앙심을 품고 내가 왜?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권위주의 타파는 좋습니다만은 권위에 대한 어떤 그 터부시하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 또 어떤 그 판사의 권위 이런 건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보통 재판에 지면 자기 재판에서 진 변호사한테 따지는 게 일반적인 그러네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긴 변호사를 찾아가서 왜 이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또 찾아갔으면 그 당사자를 찾아서 얘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예컨대 갑자기 찌른다든지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격앙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문만 잠그고 신화를 뿌리고 했기 때문에 더 정말 처참하고 뭐 당한 사람만 억울한 맞습니다. 그런 경우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탈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일국적 수준이 아니라 분노가 많이 화가 많이 있는 상태거든. 경계가 어렵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그 매뉴얼이랄까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